Good morning, Vietnam! 2020년 5월 17일 일요일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7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늘 저희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색하네 이러고 보니까. 그래도 지난번 좀 나은 것 같아. 저희가 또 이게 좀 시험적으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네. 지금 캠을 써가지고 지금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신기하네요. 약간 그 슈카 형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또 제가 존경하는 슈카 형님. 네네. 유튜브의 미래. 제가 저는 뭐 엄사장은 혹시 나 유튜브 광고하면 뭐 나와요? 근데 핸드폰 광고에. 유튜브 광고 보면은 뭐 치약 광고도 나오고 그래? 그 윅스라고 뭐 홈페이지 만들라는 광고 나오고 그래요? 그런 광고 나오는데. 그래요? 네. 나는 120% 게임 광고밖에 안 나오거든. 게임 광고 나오긴 나오지. 근데 내 빈도를 따지는 거잖아. 나는 120% 게임 광고밖에 안 나와요. 저는 게임을 가끔 하는데 게임을 할 때는 게임 광고 많이 나오는데. 맞아, 이게 그 유튜브 광고를 볼 때는 게임 광고 나오는 적 거의 없고 보통은 나오는 게 이제 그 치약 광고, 그다음에 치약을 많이 쓰나 보네. 영어 스터디 모르겠어 나도 하여튼 그게 많이 나옵니다. 당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대 네.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풍치도 오고 이빨도 이제 흔들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보니까 했네 옛날에. 교정. 최근에 강냉 수술 한번 했잖아. 그렇죠. 교정했죠. 그거 때문에 치약이 뜨는 건가? 그건 아니지. 무슨 소리 알아 이 사람들이. 그거 이제 베트남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당신의 의료교육을 사가는 거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그 생각 해보시라니까. 네. 유튜브에서 지금 당신의 우리 방송을 감청할 수 있는 게 유튜브에서. 그 엄씨가 지금 얼마 전에 강냉 수술했으니까 치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 한 올해 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저희가 우리 방송이 유튜브에도 올라오니까 보시라고 했었는데 참고로 그 모든 방송이 폐기가 됐고요. 그 목소리만 나와가지고 네. 그게 좀 약간 좀 재미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 네. 방송은 진짜로 유튜브랑 100% 동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제가 광고를 물어본 이유가 네. 저는 유튜브로 보는 게 딱 3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슈카 형님. 요즘 뭐 국뽕 채널 좀 좋아서 보이시잖아요. 좀 얼토당토 얘기하시는 분들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공부라는 생각하고 이제 요즘에 최근에 또 저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좀 자료 잡는다고 이제 좀 찾아봤었고. 이런 얘기 적었다고 하면 또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뭐 유튜브 저희 쪽에 이제 최근에 올라간 이제 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방송 찍었던 거 정리해서 올려드렸죠. 그 베스탐이 왜 퍼스트 차이난가? 그렇죠. 2%에 대한 의견. 음. 이런 거 보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웬만하면 다 그 게임 클립 보거든요. 집 누워가지고. 게임 클립. 그래서 저는 유튜브 광고를 보면은 뭐랄까 100이면 100 무조건 게임 광고야. 나 지금도 틀어볼 수 있거든. 나 지금 100% 얘기할 수 있어. 무조건 게임 광고야. 지금 이게 되면 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방송인 슈카 형님인데 또 이제 슈카 형님 잘 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방송이 나가게 되면 그좀 슈카 형님 같이 좀 이렇게 그렇죠. 아마 이번 방송까지는 아니고 시험 방송이니까 다음 방송부터는 좀 그런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은 송출을 할 거다 영상을. 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네. 근데 미리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약간 또 죄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이제 화면과 영상이 동시에 출력되는 시스템인데 단순히 저희 얼굴이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뭐 자료 화면도 보여주고 싶고 사진도 띄우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이 친구 포장을 해서 그런데 유튜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영상을 찍으면서 볼 수가 있는 방식이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은 제가 헌법편 이런 거 했으면 헌법 전문을 PDF로 올려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편법을 이제 이렇게 조문을 하나씩 띄워가지고 이제 볼 수 있다. 읽으면서 보여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베트남에 대한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시청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준비했다 보니까 이제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나는 이런 얘기는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일베는 아니고 그 알릴레오 방송을 좀 들었었는데 알릴레오 방송, 알릴레오가 전 팟캐스트로 들었는데 팟캐스트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거든요. 뭐 어려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유시민 씨. 어려운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영상 같이 찍거든 그게. 원래 목적이 유튜브용으로 그러니까.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팟캐스트로 들은 거니까 저희는 원래 팟캐스트로 하던 사람들이 유튜브랑 동시 송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조금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하면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꼭 가서 보셔라 하는 정도로 뭐. 가끔씩 이제 영상 막 한 음성 듣다가 한 25분 정도에 무슨 뭐 네이버에서 뭘 검색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때는 이제 잠깐 스탑하시고 유튜브를 켜시고 접속하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주신 아니요, 다음에 끝까지 보셔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지. 영상을 중간에 뭐 10초, 1시간짜리 영상을 10초 보면은 이게 또 안 좋은 영상이 된다면서. 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절대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뭐 요것도 하고. 좋은 방식이 저희가 이제 이제 기존에는 그 라디오 녹음 버튼만 눌러서 했다 하면 지금은 저희 컴퓨터로 화면을 보기 때문에 어색해요, 녹화된 지금. 시간이 얼만큼인지 지금 확인이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색합니다. 지금 시간이 네. 12시 반이 넘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일요일이고 뭐 내일은 또 서로 볼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방송을 찍자라고 해서 좀 제가 어거지를 미뤘고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나카무라 백 선생님 식당 집에서 밥을 먹고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찍기로 했는데 네.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오늘 약간 역사적인 순간 같아. 오늘 뭔가 지금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제 긍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저희가 제2의 슈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분을 참 이게 파는 이유가 제가 이 방송 1년 전부터 봤거든요. 네. 한 5만 명 뭐 이렇게 보실 때 봤는데 되게 말씀 재밌게 하시더라고. 그럼 제가 생각한 게 유튜브의 미래는 제가 항상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분 같은 그렇죠. 한 분야의 전문가. 그 전문가도 전문가지만 뭐랄까 그분이 그 어떤 그 경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다 대응이 되시거든 사실은. 약간 그 법률 그 증문즉설하시는 그런 분이라든지 요즘에 뭐 많이 보시는 그 한문찬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렇죠. 제2의 우리가 예를 들면 한 15년 좀 뒤에 우리 다음 사람이 굿모닝 에티오피아 할 때도 그분은 경제방송 하고 계실 거란 말인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좀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요번 방송은 시험 방송이니까 사실 그쵸. 좀 힘들겠고 다음 방송부터는 좀 더 자료도 빵빵 띄우고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좋습니다. 네, 라는 걸로 해서 별일 없어요. 어떻게? 근황 토크를 해야지. 그렇지, 우리 또 근황 토크 해야 되니까. 저희가 원래 지금 뭔가 조금 좀 달라진 게 제가 영상을 보면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주요 청취자층이 마치 팟캐스트 귀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눈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색하네요, 사실. 느낌이 사뭇 좀 다른데 여튼 뭐 요즘 뭐 잘 지내고 있고요. 베트남이 매우 더워져가지고 지금 덥습니다. 장난 아닐 것 같아요. 5월 중순을 벌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더 춥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은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된 것 같은. 뉴스 나온 얘기 좀 해줘. 뉴스 나온 얘기. 이런 얘기는 또 이 제가 친구가 또 9시 공중파. 또 저희가 또 그 공중파의 꿈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또 도전했다가 네. KBS 라디오 방송은 지금 날아가긴 했는데 이제 공중파 이 친구 얼마 전에 또 공중파를 탔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좀 그렇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피고용인으로서 월급 받아가면 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요즘 뭐 코로나 19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많죠. 뭐 비즈니스가 이루어질래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 이제 약간 진짜 그 세계가 딱 그 블럭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렇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오고 가야지 뭐 물건도 사고 팔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사건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화상 상담회라는 걸 해요. 가족 상담에 요즘 뭐 예전에 스카이프도 하고 뭐 카카오톡, 그렇죠, 그렇죠. 페이스톡도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다가 그 줌 많이 쓰는데 줌으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바이어들 좀 부르고 네. 한국에 있는 기업들 뭐 정확한 그 지역명 이런 거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이제 화상으로 미팅을 좀 해봐라라고 하는 행사를 주선했는데 그거를 또 그 한국 그 지자체 분이 그 공중파 KBS 초청하셔가지고 와가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방식의 새로운 상담이 주선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약 1분 50초 가량의 KBS 전파를 탔고요. 한 3일 전 정도 나온 거 방송 맞죠? 그렇죠. 네, 그 정도, 3일 거기에 정도 나온 거지. TV 화면을 보시면은 그 TV 화면에 있는 그 기자가 노트북 화면을 이제 찍는데 그 노트북 속에 제가 조그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법 나옵니다. 분량이 제법 크고요. 한 3초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신스틸러로서 이게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랐다. 하여튼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죠. 방송 탔다는 거는. 사실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음대로 둘이서 방송 찍고는 있지만 그쵸. 어쨌건 궁극적인 목표. 알아주셔라. 저희 KBS 가야 되고 조중동 뭐 한겨레 실려야 되고 사실은 그쵸.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뭔가 그 권위가 산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예전에 저는 좀 은근 기대했던 게 어.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렇죠, 또 이거 그렇죠. 또 그 미북 정상회담 하신 분 계시려나? 하여튼 뭐 할 때 그때 이제 베트남이 한창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되면 저는 뭐 기자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오실 것 같았는데 와가지고 연락을 좀 주시면서 우리 그 건방 졌다. 다시 말해서 그 슈카 형님이나 감스트에서 정도 되는 분들 아니면은 공중파를 타기가 쉽지 않다. 그때 이제 연락을 주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 다 학고방에 존재 자체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사실은 뭐 그렇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KBS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구독자 뭐- 한 10,000명 가면은 뭐 저희 좌우 안 가리고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방송만 태워준다면요 그런 거 없거든. 중립 방송 중립 방송은 모르겠고 하여튼 경상도 전라도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불러주시고 뭐 그런 거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하는 걸라고 뭐 근황 다른 거는 뭐 없죠. 뉴스 나오면 나는 없고 이제 당신 근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뭐제 근황은 저도 별거 없어요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다. 뭐 그냥 힘들기만 합니까? 요즘은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네. 안 그래도 이 친구가 오늘 재밌는 걸 찾았더라고. 내가? 그 당신이 나한테 보여줬잖아 유튜브. 다른 그 채널 유튜브 분이 제가 쓴 글이 한 4만 분 정도가 읽으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렇죠. 4만 분, 4만 1,100 분 해서 지금 뭐 제일 적게 나온 게 지금 최근에 계속 연재를 하는 글이 근데 있는데. 기왕 화면으로 한 김에 이거 아니, 아직은 좀 아니야? 찾아봐야 재밌어. 네. 네. 다 보이면 재미없지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로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는 게 4만 분 보통 2만 분에서 4만 분 정도 영상을 보세요. 제가 쓴 글을. 근데 오늘 저녁 먹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이게 재밌는 걸 찾았다면서 유튜브를 틀어주는데. 제가 제 거 유튜브에 요즘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그 베트남 저희가 최근에 이제 어쨌든 업로드한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네.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시대의 흐름 쓰는 그 구성을 한 게 그 일단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일주일 정도에 제가 이제 그 글을 썼고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그 뭘 찍었죠? 저희 팟캐스트 방송을 녹음을 했고 삼성과 베트남의 그 미묘한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유튜브로 그걸 찍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틀 전쯤에 영상을 한번 올리신 분이 네. 사실은 그 라디오랑 그 뭐죠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제가 쓴 글이랑 되게 흐름상으로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 인트로를 까는 것부터 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글을 쓰면은 약간 그 바둑을 두면 포석을 둔다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악수를 둔다 이런 표현 네. 약간 좀 구태의는 한데 제가 쓰는 그 글에 좀 그거 약간 버릇식으로 많이 쓰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약간 뭐 바둑 얘기도 좀 넣으시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보니까 괜한 추측이긴 한데 혹시 그분이 아니실까? 그러면서 이게 그 누구라고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여튼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프로의 글이 인정받았다는 그런 제는 피셜이고 물론 뭐 제 내피셜이라서 근데 그분도 똑같이 하셨더라고. 내피셜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 나중에 혹시 퍼가실 때는 퍼가신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렇죠. 이건 뭐 어디 참고했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저희 또 구독자도 늘어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좋다. 뭐 저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돈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네, 그렇다는 거. 뭐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쓴 거는 이제 베트남의 그 사기꾼 관련해서 제가 좀 글을 쓰고 있고 지금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방송 청취자분들께서는 딱히 보실 필요는 없는 게 뭐 방송에 한 얘기니까 2년 동안 주구장창한 얘기죠. 택시 사기 조심하라, 뭐 조심하라, 뭐 조심하는데 사실은 베트남이 그 한 2, 3년 동안 많이 뜬 나라였는데 그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만큼 잘 모르시더라고. 저도 베트남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아니 근데 그 뭐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와갖고 지금 한 5년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 뭐 오기 전에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안 해줬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자꾸 저희가 그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황홀한 마사지 이런 거로 이 나라가 너무 비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뭐 글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다른 건데 그런 뭐 다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서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 공부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도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긴 하지만 그게 지금 뭐 조금 관심에서 좀 벗어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있고 사드부터 시작해갖고 좀 문제 많았잖아요 그 동네들이랑. 근데 베트남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가 지속이 되고 언론에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하는 얘기들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뭐 최근에 쓴 게 이제 그 취업 얘기, 뭐 그 현지 채용 어떠다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그렇죠. 뭐 베트남에 뭐 택시 사기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썼는데도 되게 반응이 좋으셨어요 생각보다. 이거 재밌는 얘기 보고 간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 잘 모르셨구나 생각보다. 뭐 저희가 자세한 정보까지는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데 국내에 이제 유명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5등 안에 드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중립 사이트
중립이라고 하는데 댓글 남겨주셨더라고 누가 중립 사이트라고 웃으시던데 52민 가자님께서 에 그 중립은 아니고요. 네. 중립이죠 사실 보면 다시 말해서 모두 까기 사이트라 가지고 약간 제 성격이랑 맞아요. 나는 중립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제일 그 핫한 게시물로 네 최근에 좀 올라왔다. 네,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작가를 꿈꾸고 있는 우리 프로의 모습을 저는 또 각 대학교 뭐죠 그 강의하고 책 쓰는 게 꿈이라 그렇죠.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다. 제가 요즘 딱 글 쓰는 걸 좀 쉬고 있는데 이제 글도 빨리 써야 되는데 하여튼 자꾸 말하자면 이 친구가 밀려있다. 저는 꾸준히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편집하느라고 당신은 나는 놀아요. 그러면 나 저녁마다 지금 글 쓰면 4시간씩 앉아갖고 이거 자료 잡고 쓰고 있는데 난 놀아요 지금 그러면. 근데 차라리 글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편집하는 것보다는. 여튼 뭐 중요하진 않고요. 저희 뭐 다른 뭐 근황은 또 없으신가요?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아니면 뭐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거 내일 시간 나면은 우리 미용실 가서 네. 황홀한 뭘로 해서 한번 찍읍시다. 머리 그렇죠. 자르는 저희 거. 관종이 돼가다 보니까 그런 뭐 컨텐츠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머리 자르는 거를 이게 왜냐면은 지금 뭐 보면 되게 머리가 지금 추접해요 사실. 잘라야 되는데 지금 안 자르고 있는 이유가 이거 영상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얘기다. 라는 걸로 해서 뭐 그렇다는 거에서 뭐 딴 건 없죠. 뭐 본론 들어갑시다. 딴 건 없습니다. 네. 저희 잠깐 쉬었다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기로 한지 잘 지금 까먹었는데 뭐 별건 아니고 네. 뭐 창업이나 이런 쪽 왜냐면 그렇죠. 최근에 그 베트남에서의 소상공인 창업 네 어떤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과연 비전이 있는가 좋은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요즘 제가 또 그 우리 유튜브에 그 조언을 해주신 우리 김 사장님 그 김졸개님 김주리님께서 말씀하신 게 돈 버는 게 요즘 핫하다. 그렇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소상공인으로 돈 벌기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은 하지 돈 많으면. 그 뭐 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떨이 뭐야? 그 대마 위드 이런 거 우리 다 미주해 가지고 여기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비버리 힐즈에서 나오는 거 키로에 10만 원짜리다. 내가 네. 8만 원을 준다 이러면 크리스탈. 이거 부자를 수 있다는 거지.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소상공인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약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 몸고 하는 거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면 된다. 그렇죠. 그건 뭐 장사의 모든 진리 장사의 아니겠습니까? 진리다. 만약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베트남 와서 뭘 하셔도 돼요 그냥. 그치. 그렇지 사실 뭘 하셔도 된다.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저기 뭐 카네 웨스트라든지 저기 마돈나가 했던 거라고 들고 들어오면은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그렇다고 그걸 갖고 올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할 수가 있나? 한국에서 흔히 베트남 하면 이제 떠올리는 것들이 그냥 뭐 직장에 들어와서 돈 버는 것들은 뭐 삼성이나 LG를 비롯한 그런 수많은 벤더 기업들의 직원으로 와가지고 그렇죠. 뭐 자회사 뭐 이런 데 일하고 생활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지금 옷을 벗고 한국에 안 가고 뭘 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아니면 또 그거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그냥 제2의 창업 뭔가 이런 것들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방송. 사실은 이게 제가 좀 생각이 든 게 얼마 전에 이 친구 집에서 다큐멘터리 하나 봤잖아요, 우리 둘이. 그게 그 무슨 KBS였나? 그렇죠. EBS EBS에서 다큐멘터리인데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온 시스템을 한번 좀 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BS 다큐멘터리. EBS 이게 베트남의 창업 관련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거. 베트남 네.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여기 있다. EBS 다큐 시선. 네, 창업. 베트남에서 창업하기 괜찮은가요? 라는 그 요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기회의 땅 네, 베트남. 네, 네, 네. 딱 그 여기 딱 네. 뭐라 그래 이거. 그 로고가 그렇지. 아니고 캐치프레이즈? 썸네일. 제목부터가 기회의 그렇지. 땅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려면이잖아. 그렇죠, 기회의 땅 그렇죠. 베트남. 베트남 창업하기 거? 괜찮을까요?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여기 뭐 떡볶이 얘기도 나오고 여기 뭐 지금 호치민에 있는 타코집인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런 분들 해서 제가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방송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뭐 잘 안 되신 분도 나오고 잘 되신 분도 나오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저희가 뭐요? 지금 화면 전환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요? 아까 전에 저희 지금 그런데 찾았던 화면이 그런데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네네. 위에 쭉 올라와 보면은 EBS에서 한 다큐멘터리. EBS에서 한 다큐멘터리인데
베트남에서 창업하기 괜찮을까요? 그렇죠. 기회의 땅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려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아까도 이렇잖아 지금 똑같네. 그런데 이게 아, 이 그래. 화면으로 그렇지, 송출은 안 그렇지. 됐던 것 같아요. 내려가지나? 중요하지 않고 내려가지나? 다시 하여튼 그렇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여튼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나마 여기 같은 경우는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네. 방송에서 2년 넘게 뭐 계속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베트남에 와가지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당할 수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거 다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좀 다큐멘터리 몇 개 찾아봤어요 사실은 집에서 예전에 우리 그 지인들이 나온 막 그 창업이라든지 그 취업 관련해서 제가 그렇죠. 도끼를 갈아서 뭐 마부닥침 그 뭐 그런 것들 마부닥침 맞지? 뭐지? 그 도끼 갈아서 이거 도끼를 갈아서 바늘 바늘 만들다. 그러니까 마부닥침 맞을 거야. 그 사자성어가 그런가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 나 틀린 건 아이, 정확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공대생이라서 이과라서. 이건 기본 소양의 문제지 이게 뭐 그런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왜냐면 제가 취업 관련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주로 나온 레파토리들이 어떤 거냐면은 베트남어를 해서 뭔가를 문제 해결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도전하는 청년들 뭐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지. 불알 두 쪽만 가지고 그치. 그 용기를 용기 가지고 뭐 혈혈 단신으로 베트남에 건너와서 예. 처음에 굶주리면서 그냥 뭐 로컬 식당에서 밥 먹고 쌀국수 먹고 문자 먹고 아침에 쌀국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쌀국수 점심에 문자 먹고 저녁 때 껌장 먹고 그렇지 그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취업 관련 쓰는 글을 쓰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제로 겪는 그 애로사항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쌀국수 먹는 게 애로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쌀국수 맛있어. 쌀국수 맛있어. 쌀국수 맛있고 분짜도 맛있고. 맛있어. 여기서 진짜로 베트남 음식 이상한 거 먹으려면은 그 뭐냐 그 분도맘똠. 분도맘똠이나 그 계란 안에 그 뭐냐 그쵸. 닭 들어가 있는 계란 이런 걸 먹어야지. 그게 좀 이상한 분도맘똠을 좀 보여드려야지. 여기 기침 나오나? 여기 기침 안 되고. 분도우 치면 나올 거야. 분 이건가? 맞아. 분도맘똠 똠 이렇게 쳐보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그 음식이 이거 맛있거든요. 이거 생긴 거 맛이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이 요거 저는 좋아하는데 네. 이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내가 취두부는 안 먹어봤는데 취두부 같다고 해야 되나? 구린내가 나요. 그 똥내가 나죠. 똥내가 나죠. 왜냐면은 그 얘기가 있잖아. 그 감칠맛을 나려면은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 썩기 전과 덜 썩기 전에 그 뭐지? 미묘한 그 중간 맛이 있는 게 그게 감칠맛을 많이 난다잖아. 그래서 감칠맛은 많이 나긴 하는데 그쵸. 이게 바로 그 분더맘똠인데 네. 이 분더우는 이게 분은 여기 있는 그 면 국수가 분이고 더우는 이 너프라고 이제 그 뭐지? 두부고요. 두부를 약간 튀긴 것 같은 요거랑 저기 맘똠 소스인데 보통 이제 이걸 안 찍어 먹긴 하는데 저는 이거 좋아하거든요. 한 번씩 먹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뭘 찍어 먹든지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 그냥 느엉맘으로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사실은 그게 적응의 문제가 아니거든. 연봉 6천만 원씩 줘봐요. 월급 하루에 한 달 600만 원씩 주면은 저런 거 먹어야 돼. 먹을 수 있어. 먹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다큐멘터들이 그런 것들만 보여주더라고. 맞잖아요. 그 뭐 베트남어가 어쩌고저쩌고 막 뭐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어가 되면 좋지만 사실은 저는 오피스 있으면서 그러면 다 영어 썼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여기 네. 우리가 외국인이잖아요. 우리가 외국인이고 우리가 외국계 회사예요, 우리. 그렇죠. 회사는. 우리 외국인이 뭐 100% 로컬 회사에 들어갈 수 있냐도 그런 것도 아니고 갈 이유도 없고 돈도 안 주고 갈 이유가 없으니까 없어요. 외국 사람이 외국계 회사에 일하면은 뭐 한국말을 쓰거나 그렇죠. 보통 통역을 쓰니까 한국말을 쓰고 아니면 영어를 그렇죠. 쓰고 그리고 한국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바이어를 많이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 쓸 일이 더 많은 것 같은 베트남어 하면은 뭐 좋지만 저도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말 사무실에서 거의 안 써요. 우리 쓰는 말만 써. 사실 사무실에 쓰는 말만 쓰거든. 갑자기 뭐 그거 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야 내일 그 2020년 그 베트남 전당대회 전망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물어본다는 거지. 그냥 야 복사기 해주고 자료 만들어 주세요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 이메일 보내라. 그 이메일 김차라에 하고 김차 하시고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 진짜로 본질적으로 힘든 건 연봉의 문제고. 그 뭐지 실제 현지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그 비용들 예를 들면 그 취업을 말씀드리자면 취업할 때 그 연봉이 문제인 거고 회사에서 욕하는 상사가 문제인 거고 사실은 그런 게 문제지. 그렇죠. 그게 뭐 저 타지에서 사는 외로움이 문제인 거고 내 뭐 결혼 어떻게 할지 이런 게 고민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다큐멘터리를 쭉 찾아봤어요. 창업 관련, 취업 관련을 쭉 찾아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좀 본질을 떠나가지고 그 젊은이들의 도전과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알 수 없는 희망에만 살피게 하는 막 포장을 하는 느낌이 너무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방송은
계속부터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나는데 저희가 방송 초창기에 항상 그 뽕빨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게 되네. 인생은 실전이 힘들거든요. 사실. 뽕빨 얘기 안 하는 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야 지금. 힘든 거야.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봐요.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뽕빨 얘기 그렇게 하다 뽕빨 얘기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뭐 최근에 이제 또 뭐냐 그 베트남 뭐 포스트 비엔남 차이나 얘기하면서 아직까지는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좀 그래도 쓸모 있을 것 같다. 뽕빨 얘기하기 떠나서 지금 베트남이 한국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국이 베트남부터 먹는데. 미움받는다는 얘기하는데 얼마 안 가요, 사람들. 그거 다 기억 못해. 네. 근데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저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제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하지만도 좀 실제로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소상공인으로 창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한가? 어떤 난관이 있고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얘기로 해서 네, 본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소상공인으로 베트남에서 창업하기 괜찮은가? 흐름이 이게 영상을 찍는데도 확실히 우리 방송하는 흐름대로 하니까 이게 좀 편하네. 그러니까 이게 편해. 이게 확실히 편하네. 확실히 편해. 우리 막 잘라내고 막 대본 읽고 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게 편한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다른 데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모니터 화면을 보기도 불편하고 그것도 불편한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모니터 화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시선 처리가 또 자연스러우니까 괜찮네요. 서로 보고 또 카메라 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창업은 일단 말씀드리면 처음에 쉽지 않다. 이 친구는 창업을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도 뭐 대충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죠. 저는 뭐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창업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거니까. 거 하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걸로 해서 일단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 일단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들이 네. 그 뭐 예를 들면 다른 영상이라든지 보면은 뭐 하노이 어디 오피스를 냈다. 네. 그리고 저 다큐멘터리 그 PD분을 저격하는 게 아니고 저 분들을 제가 저격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인 게 저게 그 저기 보시면은 저기 타코집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유튜버로 좀 유명하시는 분들이라서 분들이 뭐-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그냥 그 편집한 흐름과 맥락이 그렇죠. 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은 그 여행자 거리에서 타코집을 하셨다. 호치민의 여행자 거리에서 타코집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이분들이 되게 저렴하게 잘해서 이제 뭐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셨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이거 보고 딱 첫 번째 들은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돈을 많이 모으셨구나. 애초에 좀 돈을 많이 좀 가지고 왔다고 보는 게 왔다라는 맞겠죠? 네, 왜냐하면 그걸 말씀드리는 게 간단히 말하면은 저기가 한국으로 치면 명동이잖아. 저기가 VBN 쪽인가? VBN 쪽으로 정확한 상황은 뭐 모르겠지만 여행자 거리라고 했으니까 VBN으로 저는 알면 될 것 같고 VBN이면 사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하노이로 치면 호황 게임 쪽이고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명동, 명동 종로예요 사실 종로, 저기가. 강남. 강남은 아니고 강남은 아니고? 강남 아니고 좀 그 여행자들 많이 오신데. 그렇죠. 명동.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 명동에 그 젊은 친구 세 분이 그쵸. 저보다 연세가 많은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럼 뭐 예를 들어봅시다. 네. 그 프랑스에서 세 명이 와서 그렇죠. 명동에다가 타코집을 낸 거야. 그 뭐지 탁본 그렇고 뭘까? 뭐 약간 뭐 분짜집을 낸 거야. 그렇죠. 다른 음식을 약간 만들었으니까. 프랑스 스타일 분짜집을 낸 거지. 그렇죠. 분짜집을 냈다. 까르보나라 분짜.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는 그 젊은 친구들 도전을 생각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좀 사업을 하는 생각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 네. 딱 생각이 야, 저기 임대료가 얼마일 거야? 임대료가 얼마일까? 임대료가 얼마일 거야? 셋이서 동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저 동업하시기 전에 다른 거를 통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돈을 좀 제발 모으셨을 거니까 들어오셨을 거라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근데 저같이 꼬로하게 생각을 안 하면은 저 방송 보면은 야 그 젊은 청년 세 분이서 막 가게 내신 게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저는 그분들의 그 도전과 그것도 대단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신 돈 버는 거 없잖아. 나? 어. 지금 돈 버는 거 없냐고? 돈 모아놓은 거 없잖아. 별로 없죠, 네. 없어요. 저도 돈 없이 시작하니까 네. 일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자본적인 준비 없이 좀 젊은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걱정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VBN 쪽은 제가 시세는 모르겠지만 호황 게임 기준으로 저 정도 상가 빌리려면 제가 봤을 때 월세 최소 300만 원 이상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층수가 또 2층이 물론 그 다시 한번 예를 말씀드리지만 저 방송 그 EBS에서 파는 그 네. 다큐멘터리 방송 내에서도 호치민의 상가들의 시세가 비싸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그거랑은 또 별개의 주제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가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비쌀 거예요. 분명히. 좀한 3-4천 불 정도. 3-4천 불.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미니멈 3-4천 불이고.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여행자 거리더라도 여행자 거리에 따라서 이제 위치에 어디 따라서 이제 그 상가 가격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호황 게임 기준으로 생각하면 호황 게임에 뭐 대충 어디 던져도 3천 불씩 받거든요. 그쵸? 제가 3,000불 이상 받지 무조건 3,000불이 넘어요. 내가 봤을 때 그 2,500불 정도
정도 되는 제가 상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2층짜리 건물이요. 국수집 하는 데 나온 데인데 거기는 호황게임이라고 부를 수 없는 데다. 그런데도 2,500불. 2,500불을 받아요. 거기는. 왜냐면은 뭐 그거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등을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베트남 그 어디지 거기 올라온 게 뭐 2,500불, 2,000불 때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호황게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굉장히 그 후미진 골목에 있는 데였고. 그렇죠. 호황게임 디스트리트 있지만 호황게임은 아닌 뭐 그런 데가 2,000불씩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창업을 한다, 가게를 한다고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처음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당연히 위치겠죠. 위치가 네. 아예 안 좋으면 그거는 장사 안 되는 가치가 건데. 없으니까 위치를 보셔야 되고 그 네. 위치가 가격을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건데 됐든 그냥 베트남 생각하면은 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큰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임대료가 비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타코집 가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베트남에 살아본 경험으로 그냥 여행자 거리에 있는 그 뭐지 그 사진상으로 앞에 오토바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니까 그쵸? 아마 그 대로변인 것 같고 완전 대로는 아니었어도 어쨌든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그 마포 앞에 있는 그 뭐냐 그 가게가 임대료가 뭐 3,000불 분명히 넘을 거다. 가게가 2층이기 때문에 저는 4, 5,000불까지 보거든요. 저까지는. 네. 4,000불, 5,000불 정도 할 거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구에서 장사를 한다. 임대료 5,000불이면 꽤 좋은 데 들어갈 거거든. 월세를. 그러겠지. 뭐 서울 쪽은 아니지만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대료를 고려를 좀 많이 하셔라. 한국 분이 만약에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뭐 좀 더 도전 정신 있고 패기가 있고 좀 더 글로벌하신 분들은 호황게임 쪽에다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아니야. 그 확실히- 도전이 아니고 이게 있으신 분들. 그치, 그 여행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쩐이 있으신 근데 분들은 뭐 그거 상관없이 어쨌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네. 좀 더 편하게 장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미딩이나 쭝화 가야 되거든요, 하노이에. 그렇죠. 요즘 미딩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여전하다. 미딩의 그 핵심 서클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정대호 미딩 그렇죠.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미딩 고등학교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쪽 그 고도로 사거리 쩐발라이 쩐발라이 그 거리에 길에서 있는 네. 하면은 뭐 설명을 좀 해드릴까? 기왕 한 김에 저희가 구글 맵을 한번 보고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유용하네 이거. 네. 네, 이게 지금 저희 베트남의 지도를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하나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경남 타워 랜드마크가 바로 여기 있고요. 건너편이죠. 네, 그리고 쭉 미딩이 따라오면? 바로 여기가 미딩 에어리어인데 네. 바로 가장 핵심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그 라인. 바로 여기. 아 요쪽 저기 미딩 송다부터 어쨌건 강남면부터 시작해서 저기 네, 요 라인. 이쪽인데 네. 여기가 보통 건물을 건물 다 하나면 빌리면은 5,000불. 최소 5,000불. 5,000불. 5,000원, 7,000불까지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엄청 비싸다. 그렇죠. 거를 이런데 웬만한 상가 그냥 하나 빌리려고 하면은 그냥 5,000불 5,000불 부릅니다. 5,000불. 물론 뭐 좀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도 요즘에 이제 이 친구들이 담합을 해서 그런가 가격이 5,000불씩 받아요 사실은. 넓은 데는 10,000불씩 부른다더라고. 10,000불씩 불어요. 그러니까 10,000불씩 부르는데 이게 또 뭐냐면은 나는 조금만 쓰고 싶어가 안 돼요. 무조건 한층. 왜냐면은 한 층이 아니고 건물 한 차례 빌리라고 할 건 게 그쵸. 왜냐면은 2층에 1층만 내고 2층은 놀리잖아 집주인들 입장에서.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도 그렇고 그냥 한국 건물 한 통으로 빌리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딩 기준으로는 필요 없는 건물들, 큰 필요 없는 위치들 뭐 빌리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미니멈 5,000불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플러스 알파에서 10,000불까지 분다 가격을.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자칫 잘못 생각하시면 그렇다는 거지. 10,000불 내면은 나도 서울에서 목 좋은 데 들어갈 것 같아. 서울에도 혹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충분히. 10,000불이면 나도 서울에서 목 좋은 데 들어갈 때 대구에서는 목 좋은 데 들어갈 것 같고 대구 그렇게까지 돈을 주고 투자하면서까지 이게 올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보면은 그 네. 10,000불 내는 상권에 뭐 식당인 데도 있고 무슨 뭐 짝퉁 파는 데도 있고 한데 거기서 근데 10,000불이 벌릴까 싶어. 벌려요. 짝퉁 가게가 뒷돈 얼마 주는데 거기가. 뒷돈을 준다고? 꽁한테 그게 월에 준 뒷돈만 10,000불이 넘는다더라 거기는. 근데 보면 손님들 별로 없고 관광차들을 확 내려가지고 이 친구가 그 평일날 미팅을 잘 안 가니까 그러니까 모르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앞에 있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담배 한 대 피고 있으면 이게 있잖아요 그 트럭이 아니죠 그 버스가 뿡 와가지고 이제 그쵸, 앞에 뭐 쫙 내린다. 코스 적혀 있고. 예, 한 20명 정도 어르신들이 등산복 입고 딱 내려가지고 뭘 쫙 쇼핑을 하세요. 또 그 단가를 알죠 또 저희가. 그거 일반 로컬 가게보다 한 1.5배에서 2배 비싸거든요. 가격이. 비싸죠. 네. 비싸요. 저희는 절대 거기 산 사는 똑같이 짝퉁 사더라도 거기 절대 안 사는데. 그렇죠. 거기는 안 갑니다. 물론 네. 컬렉션은 잘 돼 있어. 컬렉션은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좀 컬렉션은 좋은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안 가격이- 갑니다. 제가
뭐 저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 저번에 옷 사러 가서 제가 봤던 신발이랑 똑같은 신발을 거기 있던 거예요. 거기 가게에 제가 지금 없다 여기는 안 신고 왔는데 오늘은 내가 슬리퍼 신고 왔으니까 거기서 물어봤지. 사장님 이거 얼마야? 하니까 딱 1.5에 부르더라고 내가 생각에는. 아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넣어놨죠. 그게 뭐냐면은 다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팔아주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된다 라는 걸로 해서 일단 다시 정리드리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목에 있는 위치는 새가 비싸고 두 번째가 좋은 위치인데 그 새가 저렴한 곳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노이도 뭐 있겠죠? 당연히 있죠. 그 뭐 대학교 앞이라든지 뭐 어디냐 뭐 우리 집 근처 저기 저런 데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특정 업종에 맞는 특정 좋은 가게 부지가 있지만 가격이 뭐 로컬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데다 보면 저렴한 데가 분명히 존재는 해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뭐 청년 사업가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기 오셨다? 그럼 뭐 찾아갈 수 있을까 싶어. 힘들지 그거는.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대구를 뜬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네. 당신도 전주를 뜬 지 오래됐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신 지금 전주 상권 분석하라면 분석하겠냐는 거야. 모르죠 지금.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 제가 그러니까 나도 전주를 몰라. 떠난 이후로 네. 제가 뭐 지금 뭐 전주는 예전 얘기고 그렇죠. 서울에 살다 왔는데 그렇죠. 그것까지 기준으로 하면 무슨 뭐 새로운 상권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아. 맞죠. 무슨 단길 무슨 단길. 뭐, 그래. 뭐 그런 원래 뭐 개구리 단길 뭐 이런 게 생겼다가 지금 뭐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생긴 게 너무 많아. 그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람인 저희도 네. 지금 한 5년 4, 5년 정도 떠나가니까 한국에서 지금 상권 분석하려면 나는 지금 대구 바닥에 어디가 잘 나간지 모르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 외지에 오셔가지고 타지에 오셔가지고 그 좀 하시는 건 좀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첫 번째란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사업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제일 크더라고. 임대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게. 그래서 자꾸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돈 잘 벌면은 그 건물 사고 싶다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 임대료만 안 내도 안 내도 이게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맨날 저희 본관에서 짜장면집 이런 거 보면은 맨날 뭐, 야, 이 짜장면 어떻게 1,500원에 나와요? 하면서 제 건물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그 뭐, 대단한 맛의 비결은, 맛은 좋은 재료 쓰고 있고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뭐 달인 이런 데 나오면서 이제 막, 탕수육이 5,000원, 와, 어떻게 가격이 나오죠? 이 건물이 제 건물이니까 나온다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드실 거다. 분명히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힘드실 거고,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은 좀, 한인타운 쪽에 가까운 편에 사는 거고, 내가?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가까이 살잖아. 그렇지. 당신이 이상한 데 사는 저는 거라고 이상한 볼 데 수 살기, 있고. 저는 이상한 데 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킨다거나 네. 이제 이렇게 식당을 시키면은 한 번씩 이제 한식당에 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미딩 중화 이런 데서 밥을 시키기가 좀 사실 그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집 주변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한 번씩 스캔되는 데가 뜨는 데가 장소가 있어요. 보면 음식이 괜찮아 싸고 떡볶이집 뭐 김밥집 이런 데 맛있어. 보니까 장사가 안 되셔서 가게를 많이 닫으시더라. 저 찾아도 가봤어요. 그 집은 내가 한 번씩 시켜보면 맛있어가지고 사장님들이 한국 분이시더라고. 네. 당신 집 주변에도 여기 지금 그 마라샹궈집 하나 없어졌어. 지금 그 한국 분이거든. 저 옆에 있었던 거 거기 어, 그거 없어졌나요? 뭐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셔터 내려가 있던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코로나 끝났잖아 지금. 네. 거기가 한국 분 사장님이시거든. 네, 들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 가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집도 뭐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아니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떡볶이집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뭐지 그게 안 돼. 위치가 안 좋아. 가봤어 내가 가게를 진짜 직접 찾아가봤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음식이 괜찮아요. 그냥 맛있는 떡볶이 맛이 나길래 가격도 저렴하고 몇 번 시켜 먹다가 가서 먹어봤는데 위치가 안 좋았어. 그 어떻냐면은 제가 사장님이 젊으신데 그 창업 자본 많이 없이 이제 스타트를 하셨나봐. 그럼 상권도 잘 잡았어요. 네. 그 근처에 대학교 한 3-4군데 정도 몰려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잡으셨더라고. 근처에 학교가 몇 군데 있어 3-4군데 정도. 그래서 뭐 괜찮으시구나 했는데 너무 골목편이야.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접근성 떨어져. 그 앞에가 뭐 그 약간 우리 흔히 유동인구도 없고. 유동인구도 없고 우리 흔히 보는 그 로컬 카페? 네. 그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 그 담배 피면서 그 그쵸? 앉아가지고 카드 치는 그런 카페들 사이에 그 가게가 있으시니까 네. 좀 접근성이 별로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메뉴판에 안 뜨는 거 보면 장사가 안 되셔가지고 접으시지 않았나 않나 생각 드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분 내가 봤을 때 진짜 발품 많이 파는 것 같아. 네. 젊으신 분이 대학교 많은데 젊은 사람 많은데도 잘 찾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쩐이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더 좋은 데를 못 찾으신 것 같아. 그렇죠. 오히려 학교 앞에 이런 데 좀 더 분위기 내가지고 했으면 좀 더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당신 집 앞에 있는 마라샹궈집이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냐면은 위치가 좋아요. 사실 이 친구 집은 위치는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중심지로 볼 수 있고, 사실은 그 도보로 다니는 인구도 많고 한데 그 뭐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제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을 타겟팅으로 할 것인가.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 건데 사실 마라기 때문에 로우기 때문에 언뜻 대뜸 생각했을 때는 되게 베트남 사람도 좋아할 것 좋아하겠다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국식 로우를 좋아하는지는 한번 좀 고민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중국식 로우라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화제됐던 그 뭐냐 두끼 떡볶이. 두끼 떡볶이는 대박이 났죠? 저희는 그걸 떡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걸 로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네네. 로우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뭐냐 그 국물에 네. 그 뭐지 찍어 먹는 거? 그렇죠. 샤브샤브 같은 느낌이죠. 샤브샤브죠. 그러면서 만약에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흔히 좀 놓치시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이게 잘 된다고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너 생각도 못했지. 야, 너 될 줄 아냐? 떡볶이집 이렇게. 나는 떡볶이집인데, 그쵸. 떡볶이집인데 이거를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해석을 다르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네. 뭐지 그 떡볶이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 샤브샤브로 봤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샤브샤브로 느껴질 만도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먹는 거야 이게. 아 그렇죠. 이게 이게 엄청나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이게 지금 다 엄청난 줄을 점심시간에 가면 진짜로 1시간 줄 쓰는 거는 예사였었어요. 네,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뷔페랑 그걸 접목시켜 버리니까 네. 대박이 나는 거죠.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떡볶이라는 음식이 로우로 안 보여. 우리는 떡볶이로 봤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로우로 봤다는 거. 그렇죠. 로우라고 하면 자꾸 어색한데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그- 굉장히 익숙한 음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게 그 중국식 로우를 만약에 가게가 안 되셨다면은 내가 봤을 땐 그 원인이야. 지금 코로나에다가 또 중국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그치.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은 매운 건 잘 못 먹는데 네. 그 마라의 그 그- 향을 나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까 싶어.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분은 마라 샹궈랑 마라 로우를 그거를 로우라고 보신 거고 근데 앞에 게 만약에 마라가 문제가 있으면은 뒤에 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와도 문제가 많은 그쵸? 건데 네. 그런 거가 만약에 좀 관가를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베트남을 파악을 할 때 이제 아이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단순히 말해서 네. 그 뭐랄까 로우가 잘 돼? 그러면은 로우를 들고 들어오면 되겠다는데 로우도 종류가 많잖아요 사실은. 부대찌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죠.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앞에 로우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고 로우 가게를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대찌개 집을 하고 싶은데 부대찌개 약간 로우 같잖아. 부대찌개는 그렇죠. 근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고민이 뭐냐면은 햄이 비싸더구만. 비싼가요? 햄이 비싸요. 그 부대찌개 집에서 쓰는 그 햄도 부대찌개 집에서는 두 종류는 넣잖아요. 스팸 같은 햄 넣고 그러니까 그 소시지 같은 거 넣고 들어보니까 부대찌개 맛집을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좀 대충 찾아보다 보니까 하노이에서 아니 한국이죠. 한국에서, 하면 부대찌개 맛집 없어요. 왜냐면 그게 딱 봤잖아. 로우에 뭘 국물 타 먹기 좋고 딱 좋잖아. 근데 들어보니까 왜 부대찌개가 비싸냐고 하니까 그 부대찌개 맛을 내는 게 사실은 햄이잖아. 햄이죠. 햄에 들어가 있는 그 조미료랑 그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려서 나와서 하는 건데 맛집을 가면 좋은 햄을 쓴대요. 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핑크 소세지를 쓰는 게 그게 아니고 그쵸. 뭐 그 뭐냐 그 육수에 그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냐 그 육수에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스팸의 맛 근데 그게 알다시피 스팸은 비싸다. 스팸 비싸죠. 스팸은 비싸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있잖아 뭐 존슨빌 뭐 소세지 이런 거 그- 이런 거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 막 무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접근해서는 단가가 안 맞을 것 같더라고. 나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싸구려 소세지를 써가지고 싸구려로 만들면 되겠지만 근데 또 사람 욕심 있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리담에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왜냐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로우가 회전율이 좋은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에. 로우는 오래 먹죠. 오래 먹어서 기본적으로 뷔페 느낌이니까. 뷔페 느낌이니까 로우는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음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술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또 술을 팔자라고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 빨간 국물 음식이랑 얘들이 술안주를 안 먹거든 잘. 또 그래요? 생각해봐요. 베트남 당신 회사는 그 술을 안 먹어요 직원들이? 안 먹습니다. 다 안 먹어? 안 먹는 사람 뽑는 건가? 뭐 거의 다뭐 그냥 거의 다 안 먹어. 그래요? 사장님이 그래서 그런가? 뭐 하여튼 뭐 이 친구도 안 먹고 여기 네. 어르신도 안 드시니까 그래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간 국물과 여기 술안주를 먹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 개인적으로는. 하긴 뭐 오뎅탕도 맑고 조개탕도 맑고, 맑고 조개탕도 생각해봐 그냥 맑고. 쭉 우리 생각해봐 그냥 길거리에서 먹는 것들 빨간 음식 그거 뭐 매운 음식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매운탕에 으아, 소금 한 잔. 뭐 그런 거 없어 여기가.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술을 팔아야 장사가 될 건데 네. 짜고 뭐지 그 짜고
네. 그 뭐지 매운 느낌 나는 음식들을 가지고 술을 얼마나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리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물론 뭐 제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론이 다 났다는 건데 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좀 뭐 아이템 선정을 하실 때도 좀 복합적으로 보시라 라는 얘기인 거죠. 예,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잠깐 지금 소상공인 베트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죠. 얘기하다가 잠깐 그 뭐, 2%의 부대찌개 스토리로 잠깐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아이템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네.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방송에도 보면 또 호떡 파시는 어르신이 나오시더라고. 아 그렇죠. 사업 실패를 하시고 네. 고향에 4년 동안 가지 못하신 상태에서 그- 호떡을 팔고 계신 그 어르신이 한 분 나오셨었는데 모르겠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아니 뭐 방송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 이 호떡 아이템은 자리를 잘 잡으신 것처럼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은 이 더운 나라에서 호떡을 먹을까? 그거는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단순한 논리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야 베트남에 더우니까 팥빙수 팔잖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생각보다 팥빙수 잘 안 팔려요 여기 이 나라. 팥빙수는 이제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진짜로 많이 문을 닫고 남은 나가고- 데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 뭐 눈꽃빙수부터 해서 여기 뭐 체인점 내겠다고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눈꽃빙수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안 먹어봤거든. 먹어봤어. 옛날에 여자친구랑 먹어봤는데 네. 되게 차가워해. 이 더운 나라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얼음 찬 음식이니까 얼음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 같더라고. 네. 자기가 이걸 처음 먹어봤대요. 지금 살면서 나랑 있으니까 뭐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맛있다고 먹는데 처음 먹었을 때 느낌은 좀 이질적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한다는 게 그 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말하면 야, 빙수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빙수 팔아야지. 더운 날에 빙수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냉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설빙 들어와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뭐 설빙 뭐냐 그 냉면 먹고 시원한 거 죽이잖아. 이게 아닌 거라는 거지 생각보다 내가 왜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어색하지 않았을까? 빙수라는 게 아니 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겨울이 없는 나라예요 베트남이. 겨울이 없죠. 없죠. 하노이는 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얼음이 없는 나라예요 사실 이 나라는. 그런 게 뭐냐면은 모든 음식들이 얼음과 관련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 음식은. 맞잖아. 이 나라 사람들이 얼음이란 걸 쓰기 시작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딱 하나거든. 커피 마실 때 옛날에 그 프랑스 애들이 더우니까 아메리카노에 얼음 넣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카페 된다 된다 카페 했을 쓰다.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음식이 얼음에 안 들어가고 이 나라 사람들이 더워도 차 마시고 하잖아 다들. 네. 생각보다 그 농을 많이 먹잖아 뜨거운 것들이 여기. 그쵸. 그게 뭐냐면은 얼음과 찬 게 익숙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심지어 그게 얼음이 사이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얼음이 주가 된 음식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뭐 지금 와서야 우리가 이제 뭐 고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팥도 들어가고 망고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걸 이름 때문에 빙수로 바뀌는 거지만 사실은 빙수의 본질은 뭡니까? 얼음빙의 수는 뭐지? 물수죠. 물수죠. 예. 그래, 예전에는 이제 지금이야 그 어. 눈꽃 빙수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갈아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빙수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빙수는 그 얼음을 갈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이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빙수가 자리지 못 잡은 게 여기 그 베트남의 전통적인 그 째 문화 좀 겹치는데 좀 이질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빙수 가격이 비싸요 한국 사람들이. 그쵸.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왜냐면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째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저렴해요. 사실 길에 가면 1,000원 주면은 얼음 몇 개 떼어가지고 이제 1,000원이 뭐예요? 그냥 진짜로 만동 500원 주면은 뭐 어. 팍 쭉 들어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 선택이 좀 잘못됐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임대료랑 연관이 되는 게 비싼 데로 들어가면은 그것도 회전율이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빙수만 먹고 그 뭐 커피도 한 잔 먹고 뭐 앉아가지고 시간 좀 떼고 이제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한 음식 아닙니까? 그 빙수라도 10분 먹고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싼 임대료를 메꾸기 위해서는 비싼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좀 이질적이고 차가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7,000원, 8,000원씩 돈을 쓰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그 복합적인 요인이 뭐 일단 눈꽃 빙수를 한다고 치면은 장비값만 해서 보통 한 3,400 할 텐데. 그렇죠. 3,400만 원. 3,400만 원 그거 하나 가지고 몇 개 팔겠어요? 못 팔아요? 한 3, 4개 놔야 되는데. 그렇죠. 장비 투자만 1,000만 원이면은
그냥 그 채 우리 말통으로 받아놓고 그냥 한 숟 따라가지고 섞어주면 그거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그 가격 차이가 있다. 왜냐면 그 뭐 우리 뭐 한 다리 건너 아시는 분이 여기 뭐 어디 시골 가서 빙수집 잘 됐다 그러잖아. 아, 네네네. 거기는 가격 전쟁을 싼 데 잡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권에 비해서 가격이 저평가된 곳을 잡은 다음에 물건을 싸게 팔았다는 거지. 거기는 빙수 거기 3,000원 정도에 팔았대요. 가격 싸면 뭐 되지. 가격 싸면 돼요. 아직까지 이 나라는 뭐 눈꽃이고 뭐 밤꽃이고 뭐냐 뭐 무궁화 꽃이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빙수라는 음식이 있고 네. 그 가격 저렴하면 먹는다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단가를 너무 비싸게 잡은 게 아닐까. 거기에 뭐 그 뭐지 그다 이질적인 음식에다가 단가를 비싸게 때렸지 않을까?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한국도 그렇잖아. 나도 솔직히 눈꽃빙수 비싸서 못 사 먹거든. 사실 데이트할 때나 먹지 그 당신 길 가면 혼자 먹을 일은 없잖아. 혼자 먹으려면 죽어도 없죠. 죽어도 없죠. 그건 뭐 내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까지 한 걸 또 정리 한번 합시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아, 또 베트남 또 헛소리였어. 그냥 계속 헛소리 한 거야 그냥 이게. 얘도 똥을 쏘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소상공인님 뭐 그거랑 아무 관계 없는 얘기인데. 아, 그렇죠. 베트남이 예. 그냥 뭐 막연한 꿈과 희망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젊은 패기 그리고 뭐 불알 두 쪽만 들고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겪는 어려움들은 그것이 아니라 더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면 그 되게 중요하게 보실 것들인데 네. 자꾸 그 베트남이라는 그 뭐랄까요 그 우리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가장 베이직한 것들을 많이 놓치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40분 동안. 야, 진짜 쓸데없는 얘기 진짜 길게 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최근에 보니까 서프라이즈 나왔던 그분 알아요? 서프라이즈 걔가 그분 알죠? 아니 그분이 호치민 다낭에 있는 데서 카페로 성공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아우 서프라이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중성님인데 알아요.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중성 베트남 다낭 칼디 커피. 칼디 커피야? 지난번에 말한 칼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 이분 제가 이분 옛날 일요일 아침마다 매일 미키 유천 닮았다는 그분. 다낭에서 지금 커피숍으로 성공하셨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실 건데. 네, 하여튼간 다시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간과하신다. 네. 뭐 임대료라든지 그 목 보는 법 아이템에 대해서도 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이거 잘 된다, 한국이 잘 되니까 들고 온다. 이거는 뭐 식당 떠나가지고 다른 것들도 너무 제가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죠. 화장품 이거 왜 안 되는지. 화장품 이게 막 덤핑을 해가지고 애들이 막 지금 로컬 애들이 막 엄청나게 들고 들어오거든요. 컨테이너 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 뭐 그 중소기업 작은 데 있는 화장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 브랜드 떨어지는 것 같은 거 팔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여기서 이 네임밸류 있는 거 뭐 더 페이스 샵이나 뭐 샤넬 이런 거 쓰셔야 되고 그런 게 팔리거든 사실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그 아이템에 대해서 뭐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로우 가지고도 부대찌개 얘기도 하고 떡볶이 얘기도 한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게. 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베트남도 인건비 싸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뭐 식당 아주머니 설거지 몇 번 해주셔도 2, 300씩 나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10분의 1로 줄어들면은 이거 돈 되지 않겠냐 하는데 오면은 설거지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분이만 하셨던 거를 5명은 고용해야지 이게 돌아갈 거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뭐 첫 번째가 좀 뭐 베트남 분들의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두 번째가 가이드라인을 주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관리가 쉽지가 않고. 왜냐면은 사실은 베트남어를 잘 해도 이게 관리가 될까 말까 하는데 베트남어도 안 되시고 그 뭐 영어도 안 되시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또 뭐 그 종업원 분들이 영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야. 뭐 그렇죠. 그런 분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 시키려고 하시면 되게 힘이 드실 거다. 뭐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안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들의 그냥 그런 그 생활 업무를 대하는 그 태도나 자세가 한국 사람들이랑 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책임감, 뭔가 내가 이걸 맞춰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보통 카페나 식당을 웬만한 데를 가보시면은 되게 신기해요. 직원들이 손님보다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 책상 위에서 이 컵을 치우지 않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 직원 교육도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가이드를 주고 넌 여기까지 딱딱 잡아야 되는데 쉽지 네. 않고. 두 번째가 뭐냐면 베트남 분들도 알아요. 자기네도 월급 적은 거.
아, 우리, 그쵸. 우리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잖아. 100만 원 줘봐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 하지. 없는 청소도 해. 다 잡아줄 걸. 한국은 그렇지. 그러니까 100만 원 주면 한다니까. 이게 문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건 제가 어느 쪽 편 드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한국 분이 베트남 분한테 100만 원 주고 올 거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도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야, 나도 100만 원 받아 열심히 할 건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제 뭐 선후 관계의 차이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있지 않은가. 네. 생각도 들어가지고 뭐 직원 관리 이런 것도 되게 힘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한국 분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소상공인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뭐 여기서도 식당을 낼 때 무슨 사업자 등록 같은 걸 좀 해야 되나요? 사업자 등록해야죠. 비즈니스 그러면- 라이센스라든지 외국 외투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IRC라고 해서 이제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영어 기억이 안 나네. Registration Certificate. 그러니까 뭐 투자 허가증, 투자 허가증이죠. 투자 허가증 받으신 네. 다음에 그다음 이제 ERC 해가지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제 네. 레지스터 투자 가서 사업서 가서 두 개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절차는 뭐 어렵진 않죠. 돈만 주면 됩니다. 정말 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또 외국인 투자로 식당이나 이런 거 하면은 또 네. 그런 뭐 공안의 간섭이나 뭐 이런 있죠.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데보다 훨씬 더 큰 방해와 맞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일단 뭐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일단 사무실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업할 식당이 사무실이 되는 거죠? 임대하는 곳. 별개지. 별개인가? 법인 사무실이랑 식당 사무실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법인을 내실 때 네. 이제 그 사무실 오피스에다 그걸 등록하시는 거고 식당에다가 식당에다 보통 등록을 하세요 보통.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당이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건데 혹시라도 이게 보면 이제 오피스 주거가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야 이게 집주인들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이거 비용 처리 안 되게 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쓰시는 비용에 거짓말 좀 못하면 절반은 임대료거든요. 특히 미딩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 그러겠죠 그거는. 왜냐면 미딩에 있는 4층짜리 건물 기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0 5천만 원인데 직원 10분 써도 5,000불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집주인들이 이게 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아 집주인 임대소득 신고 말씀하시는 거죠?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사실 예전에는 그게 원래는 뭐 법인 끼고 이제 부동산 관리 업체를 통해서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베트남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 개인이 그냥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마 5% 정도인가 VAT를 집주인이 내야 될 거야. 아마 5% 해서 10%를 내야 돼. 네. 5% 개인 소득세, 5% VAT 해가지고 아마 내가 알기로는 10%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는 게 내기 싫은 거야. 그리고 보통 여기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돈의 목적도 목적인데 알잖아. 여기에서 저기 차 팔고 오토바이 운전해가지고 그 집을 못 사는 거니까. 다들 뭔가 한 반씩 쉬시는 분들이 다 집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출하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런 거. 보통 들어보니까 미딩에 계신 분들 그 미딩 상권은 대부분 집주인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다네. 옛날 보트피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을 때 모기 좋은데 싼 집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여기 본토에 있는 미딩에 있는 집값이 오른 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가 그러니까 좀 하다가 그게 한국 부동산 분들이 얘기해요. 요즘 그런 거 없어.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사장님 옆집에 700, 70만 맞는데 우리 6,500 벌레시다 한다니까. 그렇다니까. 하여튼 뭐 그래. 투자. 그래서 그거를 사업장을 내실 때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를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 한국 분들 이거 비용 처리 못 받았고 그냥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생각보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네. 비용 처리 해달라 하면은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뭐 그럼 나 1년 동안 뭐 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집주인이 크레딧 인보이스를 끊어주나요? 신고를 해요 거기에. 신고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무서에다가 자기네들이 신고하고 내가 지금 개인 입퇴 준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있다. 받았다. 그리고 진짜로 집 많은 아줌마 할머니들은 그거 자기네들이 부동산 업체 다 끼고 있어. 자기가 관리 안 하고. 안 하고 관리업체 왜냐면 어차피 관리업체에서 영수증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관리업체 그냥 이런 걸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이제 계약을 하신다거나 할 때 네. 이거 한인 부동산에서도 이거 좀 많이 좀 쉬쉬하는 것 같아. 자꾸 집주인 편을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일하면서 만나뵙다 보니까. 아마 근데 임대료가 비싼 데들은 부동산이 가져가는 게 평균적으로 보통 1년치, 1개월치의 월세를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1개월치 보통 이상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세금 줄여주고 자꾸 좀 뭐지 스탠스가 자꾸 좀 베트남 집주인들 너무 좀 커버치는 느낌 좀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일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대표님 이거 서로 신고 왜 안 되냐고 해달라고 하니까 네. 이게 뭐 원래 안 되는 게 있냐고 베트남 법상 다 된다고. 음. 그런데도 막 그거 때문에 실내기를 되게 많이 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왜냐면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한국이면은 인건비가 문제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쓰시는 비용의 대부분은 네. 임대료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돈을 아끼셔가지고 법인세를 적게 막는 게 또 절세의 방법 중 하나가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오늘 방송 좀 굉장히 길게 왔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끊겨버려요 갑자기.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뭐 임대료 아끼세요 이제 하다가 끝나버렸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해외 베트남 특별히 베트남에 그런 소상공인 식당이나 뭐 그런 작은 사업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좀 드릴 만한 팁들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베트남 언어를 배우는 거는 중요한가? 중요하죠. 당연히 직원들 만나는 거니까. 아 그쵸.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베트남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게 직장 취직을 한다는 개념 혹은 주재원으로 나온다는 개념에서는 언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F4 말한 대로 더 중요해 사실은. 왜냐면 이게 직원들과 이제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실 거다 말을 네. 하는 거는. 저도 안 되는 베트남 변호사랑 맨날 떠들고 있잖아요. 베트남어로. 그래서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견적은 여러 군데에서 받으셔라. 그쵸. 같은 절대 그거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 베트남에 그 중국에서 알던 누가 소개시켜주는 어떤 사장님이 그 컨설팅 업체 하시더라, 변호사 한다더라 뭐 하는 분들 무조건 비교 견적 받으시라. 다른 업체랑. 그렇죠. 뭐 사업체를 세운다, 뭐 그 식당 어. 서비스 등록을 한다 그런 것들도 여러 군데 업체 찾아가면서 견적 받아보시고, 견적 받아보시고. 그리고 베트남 업체도 꼭 받아보시고. 베트남 그건 업체는 힘들려나? 힘들어. 사실 이거는 그리고 요즘에 베트남 업체들이 싸도 사실은 그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차이 나게 싼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 100만 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고 택시비 더 드시지 말고 그런 거는 괜찮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그 임대를 구할 때 그 되게 중요하다. 위치도 위치고 모든 게 중요한데. 그리고 이것도 부동산을 여러 군데 찾아가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죠. 예, 제 매물은 한정적이겠지만 그런 네. 걸 좀 입체적으로 다 걸어 보시고 그냥 뭐 미딩 중화 쪽에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좋은데 어차피 거기는 뭐 상권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좀 최대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건 비용을 처리하셔라. 이런 게 같은 경우가 되게 크다. 그리고 뭐 회계 신고, 뭐 세무 신고 이런 거 잘 하셔야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뭐 사기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을 조심하셔라. 한국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아요. 그런 느낌. 뭐 하여튼 오늘 한 얘기 결국 횡설수설 진짜 밑도 끝도 없이 했는데 야 진짜 주제 없다 이거는. 야 이게 다음 방송 좀 주제 준비해서 좀 하는 그러니까. 걸로. 이거 어차피 시험 방송이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시험 방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과 네. 유튜브와 네. 그리고 팟캐스트 동시 송출하는 저희 굿모닝 비엔남. 네, 왜냐면 오늘은 저번 방송 보시면 좀 퀄리티가 달라진 게 저는 제대로 좀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방송을 좀 급하게 찍어야겠고 저희가 또 갑자기 이 시스템을 또 구비하는 구매한다고 바람에 또 시간을 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일단 뭐 대충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뭐 여러분의 뭐 성공을 해서 건승하시라.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안녕.